안녕하십니까. 네, 노기섭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공부라기보다는 좀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팩토링이라고 하죠. 음, 리팩토링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한 번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좀 리팩토링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살펴보고 학습 방향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팩토링이 이제 컴퓨팅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학습 방향을 제가 한 3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3개 나눴고, 그래서 파트 1은 제가 리팩토링이 컨셉 개념이죠. 도대체 이 개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면 파트 2에서는 토익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해요. 토익 프로젝트는 크롤러, 그래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쫙 긁어보는 거죠. 긁어서 이제 요즘에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석하려면 요거 참 많이 하죠. 크롤러.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이 아니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부는 아마 크롤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아주 간단한 크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웹페이지에서 표가 있어요. 테이블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쫙 긁어와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형태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CSV로 한번 저장을 해볼 겁니다. 아니면 판다스라는 게 있는데 판다스로 그냥 바이너리로 한번 저장해보고 뭐 CSV로도 한번 저장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토이 프로젝트는 포켓몬을 할 거예요. 포켓몬이 몬스터죠. 주머니에 들어가는 몬스터가 포켓몬인가요? 거기에 이제 여러 포켓몬이 종류가 많아서 쭉 정리해 놓은 인터넷 웹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각 포켓몬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를 한번 코딩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하면 개발이 끝나는 거죠. 개발이 끝나면 이제 코딩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코딩을 가지고 하는 게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무슨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만들고 그거를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리팩토링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2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긴 할 건데 그냥 리팩토링을 바로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코드가 완성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크롤러도 좀 궁금한데요. 이러면은 들으셔도 되는 거죠. 파트 2 듣고 파트 3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파트 2나 파트 3 할 때 요 강의는 파트 2입니다. 아니면 요 강의는 파트 3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 리팩토링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코드 얘는 이제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리팩토링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잘 가다듬는 거를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How to write great code. 엄청나게 좋은 코드를 어떻게 쓰는 거지? 그 엄청나게 좋은 코드는 어떤 거냐면 easy to modify.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일이 자주 생기죠. 근데 업그레이드 할 때 내가 짠 소스 코드가 잔뜩 있어요. 뭐뭐.py인데 뭐뭐.py. 예, 저는 파이썬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바로 실습을 안 하고 다 파이썬으로 합니다. 뭐뭐.py로 이렇게 코드가 잔뜩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바꿔야 되겠죠. 바꾸기 쉬워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쉬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해하기 겁나 쉬워요. 나중에 바꾸기 쉽고 내가 코드 읽어가지고 잘 읽히면 그게 제일 좋은 코드, 그 장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참고 자료가 제가 뭐 그냥 맨땅에 만든 건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은 요 주소로 들어가면 여기죠. 요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덜크 바나스라는 분이 요건 아니고 요거 이론, 제가 지금 하는 파트 1의 이론 부분은 유튜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다시 제작성을 한 겁니다.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제작성을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주소를, 요 아이디죠, 요거 치고 들어가서 원래 원본을 보셔도 됩니다. 강의하시는 게 사기치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부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시 작성을 한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좀 제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리팩토링이란 도대체 뭘까요? 리팩토링이란 일반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세 가지를 리팩토링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잘 읽히는 거, 소스코드를 쫙 누가 작성을 해놨는데 개발자들의 개발의 대부분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한 70~80%는 남이 짜놓은 코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깃 같은데, 깃이나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 그런데 쭉 검색을 쭉 하겠죠. 거기에 이제 전체 코드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코드가 군데군데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런 걸 스니펫이라고 하죠. 이런 게 여기 인터넷에 갑자기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이런 걸 스니펫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내가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대로 조금씩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져왔는데 야, 이렇게 하면 돼 했는데 코드를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글을 써놨는데 뭐 너무 장황하게 쓴다든가 아니면 너무 간단하게 쓴다든가 뭐 이상하게 써놔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만드는 거, 아니면 미래에 확장하기 쉬운 코드로 만드는 거, 그리고 미래에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을 바르게 잘 개발하는 거하고 바르게 개발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목적, 용도, 목적이나 용도, 아니면 요구에 맞도록 잘 개발할 수 있는 코드, 개발하는 거를 이제 바르게 개발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코드로 바꿔주는 거를 리팩토링 한다고 합니다. 리팩토링을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코드 만들어놔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 근데 굳이 그 코드를 다시 한번 리팩토링 하면서 그 리팩토링 하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요구사항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줘,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줘 했다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법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환경, 뭐 운영체제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기술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사용자가 뭐 대학교 사용자였는데 아니면 일반인으로 바뀌었어요. 직장인으로. 그럼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수정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쉽게 읽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코드를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능을 나눠요.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여기 기능이 많이 있겠죠.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이거를 나눠 갔습니다. 야, 이거는 뭐 홍길동이에, 이거는 이순신이에, 강감찬이에, 뭐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다 합쳐요. 이렇게 서로 쫙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가 짠 코드를 이 사람한테 줬어요. 야, 이거 나 다 짰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너 네 거 기능 만들어. 근데 짠 코드를 가져왔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력하고 출력은 나오긴 나오는데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우씨, 뭔 얘기여, 네 코드 못 쓰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욕을 하겠죠. 욕을 하면서 그 코드 분석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기간하고 돈이 많이 들면 정해진 기간은 있는데 빠르게 작업이 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코딩하는 게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안정적이고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읽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 코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작성한 코드를 사용할 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죠.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코딩을 했어요. 쭉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 파이썬 뭐 a.py 뭐 해가지고 옵션 쫙 줬더니 실행이 잘 돼요.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근데 코딩 한참 할 때하고 끝나고 며칠 안 지났을 때는 얘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다른 코딩을 막 하다가 다시 일로 와. 야, 그거 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너 소스코드 다 갖고 있지? 네,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무슨 기능 넣어봐, 아니면 기능을 좀 바꿔봐, 여기 바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짠 코드를 내가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런 난감한 경우들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팩토링을 해놓으면 코드를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을 자주 하다 보면 리팩토링을 처음 코딩할 때부터 리팩토링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코딩하는 습관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코딩을 빠르게 하면 어떤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정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리팩토링을 할 때 배드 스멜스라는 게 있어요. 배드 스멜스. 자, 배드 스멜은 나쁜 냄새죠.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쭉 이제 글을 써놓은 거죠. 글짓기를 해놓은 거죠. 컴퓨터한테 편지 쓴 거죠. 너 이렇게 했죠. 우리가 미국 사람 쓸 때는 영어로 쓰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때 쓸 때는 중국어를 쓰고. 네.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죠. 네, 어떤 거를 시키는 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거죠. 다양한 언어가 있듯이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저희는 파이썬을 쓸 겁니다. 이 코드를 해놓으면
아, 여기 뭔가 좀 불안해. 이렇게 코딩해 놓으면 좋은데, 아, 왜 이렇게 해놨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배드 스멜스라고 부릅니다. 나쁜 냄새라고 불러요. 나쁜 냄새가 느껴진다. 그러면 리팩토링 들어가는 거죠. 아, 나쁜 냄새를 제거해서 완전히 좋은 괜찮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배드 스멜스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은 이제 설계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인데요. 설계를 할 때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했더니, 설계를 했더니 뭘 하자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 아니면 너무 복잡해. 그리고 한 말 자꾸 하는 사람 있죠. 특히 술 많이 마시면. 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배드 스멜스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복잡한 건 간단하게, 중복인 거는 중복을 다 제거하고, 자, 이런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배드 스멜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코드는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배드 스멜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